여러분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수업 오늘은 제7강 정보의 순서와 정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개요, 두 번째 웹 컨텐츠의 체계화, 세 번째 웹 컨텐츠의 분류, 네 번째 학습 정리, 다섯 번째 실습 진행의 순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요, 콘텐츠 분류 방법을 이해하고 카드 소팅 방법으로 콘텐츠를 분류할 수 있다. 자, 오늘 실습은 바로 카드 소팅 방법으로 콘텐츠를 분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카드 소팅을 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웹 컨텐츠의 체계화입니다. 첫 번째, 정보의 순서와 정렬, 명확한 컨텐츠 체계. 두 번째, 정보의 순서와 정렬, 모호한 컨텐츠 체계. 세 번째, 컨텐츠 분류 방법. 자, 이렇게 오늘 학습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웹 컨텐츠의 체계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 설계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보의 순서가 정해지면 비로소 시각적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 순서를 정하는 기준에는 중요성과 사용 빈도, 관습적인 순서, 절차 순서, 시간 순서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콘텐츠 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부, 프로그램 안내서 같은 것은 모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웹에서도 어떤 체계를 사용하는데요. 크게 명확한 컨텐츠 체계와 모호한 컨텐츠 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웹에서 정보의 순서를 결정하고 분류하는 컨텐츠 체계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확한 컨텐츠 체계입니다. 명확한 컨텐츠 체계는 정보를 정의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배타적인 구역들로 일정하게 나눌 수 있는 체계입니다. 누가 구분하든지 결과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사용하기 쉽고 설계 및 유지가 쉽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컨텐츠 체계의 방법으로는요, 알파벳 순 또는 가나다 순, 연대 순 또는 날짜 순,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명확한 컨텐츠 체계로 컨텐츠를 정렬시킨 방법으로 알파벳 순 또는 가나다 순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이나 사전 등에서 사용되는 1순위의 컨텐츠 체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항목에 대한 빠른 검색과 간단한 디렉토리 브라우징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사례는요, 네이버 전체 서비스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가나다 순으로 네이버의 메뉴가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정리된 디렉토리를 구분하여 정리된 사례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메뉴의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메뉴를 찾을 수가 없겠죠. 명확한 콘텐츠 체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의 사례인데요. 가나다 순으로 색인을 검색하여 사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어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 컨텐츠 체계의 사례입니다. 주니어 네이버 모바일 웹사이트의 사례인데요. 가나다 순으로 캐릭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사례에서는 기역으로 시작되는 캐릭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명확한 컨텐츠 체계의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 컨텐츠 체계의 사례입니다. 오센의 라이프 앤 카라고 하는 메뉴의 내용인데요. 최신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나 공지사항 리스트의 경우 연대순 체계에 적합합니다. 명확한 컨텐츠 체계의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 컨텐츠 체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이버 스포츠의 컨텐츠인데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 월드컵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일, 16일, 17일, 18일 이렇게 각각 그 날짜를 선택하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그 경기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컨텐츠 체계, 지리적 위치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 컨텐츠 체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전국 날씨와 플레이스 서비스에 대한 사례인데요. 네이버의 전국 날씨 서비스는 지도에서 각 지역의 날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네이버 플레이스 또한 지도에서 해당 업체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확한 컨텐츠 체계, 지리적 위치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 컨텐츠 체계 사례 두 번째입니다. 메가박스 홈페이지의 사례인데요. 메가박스의 영화 예매 과정 중 영화관 선택 화면입니다. 선택된 영화관이 지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순서와 정렬 그 두 번째 모호한 컨텐츠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는 정보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힘든 목록 분류에 적용합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는 설계뿐 아니라 유지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체계가 정확한 컨텐츠보다 중요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정보를 찾기 위해 반복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서 검색하게 됩니다. 정보를 표현할 때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메뉴의 배열은 파일 다음에 편집 메뉴 등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체계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의 학습된 습관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보 내용의 성격상 전통적인 순서가 있는 경우라면 그 순서에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호한 컨텐츠를 체계화하는 방법에는 주제별 체계, 작업 지향형 체계, 사용자 구분형 체계, 중요성과 사용 빈도, 혼합 컨텐츠 체계 등이 있습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 중 주제별 체계에 따라 구분된 컨텐츠 체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웹사이트 사례인데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분야별 주요 서비스 안내에서 주제별 가나다 순으로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체계에 따라 구분된 콘텐츠 체계에 대한 사례 두 번째입니다. 다음과 네이버 모바일 웹에 대한 사례인데요.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모바일 웹에서는 주제별 체계로 분류한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별 주관에 의해 분류되었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콘텐츠여도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경제라는 용어로 분류된 서비스가 네이버에서는 뉴스, 금융이라는 용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호한 컨텐츠 체계, 주제별 체계에 따라 구분된 컨텐츠 체계 세 번째 사례입니다. 네이버 전체 서비스 주제별 분류에 대한 사례인데요. 전체 서비스를 뉴스, 금융,
엔터테인먼트, 쇼핑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주제별로 분류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체계에 따라 구분된 컨텐츠 체계에 대한 사례, 네 번째 사례는 네이버 카페의 주제별 카페 디렉토리 사례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는 주제별 카페, 지역별 카페로 나누어 컨텐츠 체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좌측에 있는 이 메뉴 카테고리가 주제별로 카페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다음으로 모호한 컨텐츠 체계, 주제별 체계에 따라 구분된 컨텐츠 체계에 대한 사례로 멜론의 검색 옵션에 대한 사례입니다. 음악 사이트인 멜론에서는 성별, 활동 유형, 국적, 장르, 활동 연대 등 각각의 영역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 중 작업 지향형 체계로 분류된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컨텐츠와 응용 도구를 프로세스와 기능 그리고 업무의 집합으로 묶어서 편성합니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웹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웹사이트는 프로그램과 다르게 기능보다 컨텐츠 자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트라넷이나 엑스트라넷은 컨텐츠뿐만 아니라 강력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업 지향적 체계에 적합합니다. 두 가지 응용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어도비 포토샵을 비교해 봅시다. 워드의 경우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참조, 편지, 검토, 보기 등으로 메뉴를 구성하였고 포토샵은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타입, 셀렉트 등의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메뉴 중 파일 안에 구성된 작업 내역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일이라는 메뉴에서는 새로 만들기, 파일 열기, 파일 닫기, 파일 저장, 인쇄 등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기능에 집중한 작업 지향형 체계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호한 컨텐츠 체계 중 사용자에 따라 구분된 컨텐츠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두 그룹 이상이라면 사용자 구분형 컨텐츠 체계가 알맞습니다. 이는 웹사이트 내 미니 웹사이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공학대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사용자 구분형 메뉴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를 구분하여 각 사용자에게 적합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 사용자에 따라 구분된 컨텐츠 체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이버 회사 홈페이지에서는 고객별 사용자를 개발자, 투자자, 중소상공인, 입사 지원자, 창작자 등으로 구분하여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 사용자에 따라 구분된 컨텐츠 체계 사례 세 번째입니다. 국민은행 웹사이트에서는 고객별 사용자를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여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 혼합 컨텐츠 체계에 따라 구분된 컨텐츠 체계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컨텐츠 체계란 여러 개의 컨텐츠 체계, 작업 지향, 사용자별, 주제별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혼합 컨텐츠 체계는 웹사이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서울특별시 웹사이트 사례인데요. 혼합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중앙에 주제별 분류인 복지, 여성, 경제, 안전, 주택, 환경, 문화, 건강, 교통, 건설,
세금, 행정 등으로 분류한 분야별 정보 서비스가 있고요. 하단에는 시민, 사업자, 관광객 등으로 분류해 놓은 사용자별 분류 방법이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모호한 컨텐츠 체계 중 중요성과 사용 빈도에 따라 구분된 컨텐츠 체계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제작의 초기 단계에서 내용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 어떤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중요하며 자주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더 중요한 구성 요소를 눈에 띄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것보다 빈번히 사용될 경우에 이를 화면에서 가장 잘 보이게 배치하고 항상 나타날 부분에 두어서 구성을 합니다. 우측에 피자헛의 홈페이지 사례를 보시면은요.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구분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위치인 상단과 우측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주문과 관련된 메뉴입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 중요성과 사용 빈도에 따라 구분된 컨텐츠 체계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가박스의 사례인데요. 메가박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인 상영시간표와 빠른 예매를 따로 빼내어 화면 상단에 배치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웹 컨텐츠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사 벤치마킹이고요. 두 번째로는 카드 소팅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분류하다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동일한 정보에 대해 경쟁 사이트가 분류한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사가 그렇게 분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러한 분류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봅니다. 우리 사이트에 참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분류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인 카드 소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실습의 내용이고요. 주제별 분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카드 분류는 사용자가 직접 카드에 적힌 컨텐츠를 분류하게 하여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 분류 패턴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 컨텐츠를 분류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카드 소팅의 사례인데요. 카드에 들어가야 할 컨텐츠의 이름을 적고 비슷한 성질로 분류합니다. 다른 색상의 카드에 분류된 그룹들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더 세분화할 메뉴가 있으면 또 다른 색상의 카드에 적어 분류합니다. 같은 레벨의 메뉴들은 같은 색상의 카드를 사용하면 쉽게 구분되어 보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카드 분류를 했을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자와 사용자 간의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참여시켜 카드 분류한 결과를 적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홈페이지 계층 구조를 설계할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실습 진행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의 사진은 학생들이 카드 소팅 실습을 진행했던 사진이고요. 1번과 2번은 카드 소팅 결과에 대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카드 소팅을 하실 때 3가지 색 이상의 포스트잇을 준비하셔서 같은 레벨의 메뉴는 같은 색을 사용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성 테스트 툴로서의 카드 소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분류의 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성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 순서는 첫 번째, 사용자에게 해당 웹사이트의 주요 메뉴들이 적힌 카드를 이용하여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두 번째, 사용자가 생각하는 웹사이트의 메뉴 구조 및 항목 배열과 현재 웹사이트의 메뉴 구조를 비교하고 분석한다. 세 번째, 사용자가 생각하는 웹사이트 구조나 네이밍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웹사이트 만족도를 높인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하여 사용성 테스트 툴로서 카드 소팅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소팅 방법으로 컨텐츠를 분류하실 때 계층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으로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입니다. 계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텀업 방식은 아래에서 위로 웹사이트의 골격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웹사이트의 구조를 설계할 때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구조가 나왔다면 이것을 통해 종과 횡으로 다시 묶어봅니다. 버텀업 방식으로 모범적으로 웹사이트를 정리했다면 탑다운 방식을 이용해 좀 더 전략가의 시각에서 웹사이트를 재구성하여 최적의 웹사이트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탑다운 방식을 도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탑다운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부터 필요한 내용을 결정해서 하부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컨텐츠를 결정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위에서부터 아래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웹사이트를 멀리서 바라보고 웹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여 유저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대신 개별 콘텐츠 요소의 세부 사항들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버텀업 방식을 도안을 통해 좀 더 살펴볼까요? 버텀업 방식은 밑에서부터 위로 개별 콘텐츠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분류하여 상부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부 구조의 콘텐츠를 먼저 결정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마지막에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버텀업 방식은 컨텐츠에서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찾습니다. 컨텐츠와 컨텐츠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내비게이션 조합을 찾고 이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웹사이트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너무 구체적인 컨텐츠 요소에만 치중해서 웹사이트 목표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과 버텀업 방식으로 카드 소팅 작업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레이블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레이블링 작업이란 분류한 그룹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컨텐츠 설계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작업이 컨텐츠 리스트 작성입니다. 자, 그 컨텐츠 리스트를 우리는 카드 소팅 방법으로 분류를 하셨죠. 카드 소팅을 하실 때에는 탑다운 방식과 버텀업 방식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업이 끝난 후 레이블링 작업을 하셔서 구조 설계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 컨텐츠의 체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명확한 컨텐츠 체계와 모호한 컨텐츠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명확한 컨텐츠 체계에서는 단어, 시간, 지리적 위치 등으로 분류하여 사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라던가 오센의 기사 등 명확한 컨텐츠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사례입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는 주제별, 사용자별로 분류하여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컨텐츠 체계입니다.
컨텐츠 분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쟁사를 벤치마킹하는 방법과 카드 소팅 방법이 있었습니다. 카드 소팅 방법은 주제별 분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계층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식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탑다운 방식과 버텀업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카드 소팅을 하실 때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하실 실습은 컨텐츠 분류에 대한 실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행하셨던 실습 컨텐츠 리스트는 완료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오늘의 실습 내용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컨텐츠 리스트 항목을 포스트잇에 적어 카드 소팅을 실시해 본다입니다. 3가지 컬러 이상의 포스트잇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인덱스 카드로 작성합니다. 사이트에 필요로 하는 내용을 하나씩 기재를 하시고 특수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를 사용하시면서 매우 구체적인 수준으로 요약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그 종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세 번째, 추가하거나 빼내야 할 카드 정리를 하고 내용을 확정합니다.